스카이 스크리머. 깜깜한 밤, 높은 빌딩 사이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며 귀를 찢는 듯한 비명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데 점점 모습을 드러내는 거대한 검은색 그림자. 그것의 정체는 바로 스카이 스크리머. 스카이 스크리머는 공포 그림작가 트레버 앤더슨이 만든 거대 괴생명체입니다.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키는 20m, 몸무게는 40톤가량 된다고 합니다. 둥근 머리통에는 여러 개의 촉수가 달려있는데 대왕문어와 아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동그란 두 눈과 삼각형 모양의 입이 빛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구멍을 통해 내부의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카이 스크리머의 눈과 입이 단순히 뚫려있는 구멍처럼 보이지만 초인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으며 귀를 찢게 만드는 엄청난 비명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모습만 보면 바다에서 헤엄치며 돌아다닐 것 같지만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으며 번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스카이 스크리머는 주로 도심에 나타나 건물을 파괴하기도 하며 엄청난 굉음의 비명 소리로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비명 소리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레버가 최초 붙여준 이름은 스카이 스크리머였지만 그의 팬들은 스카이 스크리머를 보자마자 일본 만화 20세기 소년에 나오는 로봇과 똑같이 닮았다며 20세기 소년이라는 별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카이 스크리머라는 이름 이외에도 20세기 소년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할 땐 발음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괜한 오해를 부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경주 고양이 괴담. 옛날 경상북도 경주 안강이란 마을에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부인이 어릴 적부터 기르던 개와 고양이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과 아들은 개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아꼈지만 동물을 싫어했던 남편은 눈의 가시처럼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느 날 밥상을 들고 오는 아내에게 개와 고양이가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밥상을 타넘어 다녔고 개는 부인의 치맛자락을 물고 늘어지다가 밥상이 엎어지게 됩니다. 화가 잔뜩 난 남편은 개를 마당에 집어던졌고 개는 다리가 부러져 절룩거리며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또 고양이는 형에게 삶아먹으라고 줘버렸습니다. 한편 남편의 형은 고양이를 삶아먹기 위해 끓는 물에 집어넣다가 고양이에게 손을 물리는 바람에 가마솥에 빠져 죽고 맙니다. 형의 죽음을 듣고 화가 난 남편은 고양이를 처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죽고 얼마 후부터 부부의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대신 고양이 울음소리를 냈고 높은 곳을 이리저리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만 보면 매섭게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부부는 스님이 데려온 개를 보고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맞아 도망쳤던 그 개였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개를 처음 발견했을 때 입안에 독이 퍼져 죽기 직전이었다고 했습니다. 몸 안의 독을 치료해주자마자 개가 자신을 이곳으로 끌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개를 보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개가 자신을 이 집으로 끌고 온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집안을 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던 스님은 부엌구석에서 100년 묵은 독진해의 사체를 찾게 됩니다. 스님은 아마도 개와 고양이가 밥 위에 진해독이 묻은 걸 알고는 주인이 못 먹게 하기 위해 일부러 밥상으로 엎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는 진해와 싸우다 물려 입에 독이 퍼졌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스님은 고양이는 본래 영물인지라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아들 몸속에 들어가 복수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고양이의 원한을 풀어주면 아들이 낫게 될 것이라며 개에게 튼튼한 닭 3마리를 먹이고 아들 방에 들여보낸 뒤 대문 밖에서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개를 남겨두고 떠났고 부부는 스님이 시킨 대로 한 뒤 대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개와 고양이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싸우다 그만 초가 넘어가는 바람에 집에 불이 붙게 됩니다. 불은 순식간에 집 전체로 옮겨 붙었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부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불길 속에서 털이 새까맣게 그을린 개가 아들을 끌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무사했고 개는 부부에게 아들을 건네자마자 눈을 감고 죽게 됩니다. 아들은 더 이상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부부는 개와 고양이를 산에 묻어주고 해마다 아들과 함께 찾아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방황하는 믿음. 2018년 8월 6일 트레버 앤더슨은 자신의 SNS에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사진 속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괴생명체가 보였습니다. 괴생명체는 진한 회색을 띠고 있었으며 코끼리 다리와 비슷한 4개의 다리로 서 있었고 거북이처럼 뭉툭한 머리와 기다란 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여러 개의 가느다란 촉수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트레버는 사진 속 존재를 거대 괴생명체 집단 자이언츠 중 하나이며 이름은 방황하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황하는 믿음의 키는 대략 5km 이상, 무게는 1.7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나타날 때 안개와 폭풍을 몰고 다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방황하는 믿음은 매달 17일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래서 데이 17이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데이 17은 자신을 숭배하는 마을에 주로 나타나는데 목에 달린 촉수로 사람들을 끌어올려 블랙홀처럼 어두운 입속으로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데이 17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데이 17의 입속이 천국으로 이어져 있다고 믿고 있으며 데이 17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만 끌어올려서 천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이 17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간 곳이 정말로 천국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 17에게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SCP-106 늙은이. SCP-106은 SCP-재단에서 특별격리 중인 케테르 등급의 인간형 괴생명체입니다. 언뜻 봤을 때 나이 많은 노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올드맨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늙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SCP-106은 전신이 심하게 썩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주름이 많은 노안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능력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와 같다고 합니다. 소름창고 20탄에서 소개했던 SCP-035 빙의 가면처럼 106도 몸에서 검은색 액체를 만들어내는데 이 액체는 어떤 곳에든 부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6에 지나간 곳은 부식된 흔적이 있으며 검은색 액체가 묻어있다고 합니다. 106은 인간 사냥을 즐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대상은 주로 10에서 25세의 남성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숨어있다가 먹이가 나타나면 순식간에 다가가 근육과 힘줄을 망가뜨려 도망가지 못하게 만든 다음 부패시켜버린다고 합니다. 부패가 시작되면 먹이는 몸이 타들어가는 엄청난 고통을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106이 사냥을 끝내면 먹이를 데려가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주머니 차원. 주머니 차원은 오직 106만 드나들 수 있는 미지의 공간으로 고체로 된 것이라면 어디든 간에 106이 주머니 차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주머니 차원 안은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어두운 감옥 같은 모습이라고 하며 여러 마리의 먹이를 모아 잡아먹기 전까지 가지고 논다고 합니다. 또한 106은 서로 연결된 곳이라면 천장이나 바닥 어디든 마음대로 주머니 차원을 만들어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6은 이 능력을 활용해 격리 도중 여러 번 탈출에 성공했는데 SCP-재단에서는 탈출한 106을 여러 번 체포해가는 과정에서
106의 능력을 약하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내게 됩니다. 먼저 106은 납으로 만들어진 벽을 통과할 때 가장 힘들어했으며 액체 성분과 밝은 빛을 굉장히 싫어했고 복잡한 구조를 통과할 때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점입니다. SCP-재단에서는 이 정보들을 모두 적용한 방법으로 106을 관리하고 있는데, 납으로 만든 격리실에 가두고 밖으로는 액체 성분이 들어있는 40겹의 방호벽, 여러 대의 대형 라이트를 설치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106이 기지를 탈출하다가 SCP-173 땅콩이와 만나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06이 땅콩이에게 다가가자 땅콩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106의 목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106은 땅콩이를 주머니 차원으로 끌고 갔고, 결국 땅콩이는 심하게 부식된 철근과 콘크리트 덩어리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가야, 이리온. 아가야, 이리온은 귀신을 불러내는 강령술의 일종입니다. 다른 강령술들에 비해 그다지 무섭지도 않고 하는 방법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준비물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의식을 같이 할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친구를 벽에 등을 댄 채 세워둡니다. 이때 친구는 팔에 힘을 빼고 축 늘어뜨려야 합니다. 그 다음 진지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웁니다. 오늘은 너의 생일이야. 넌 생일 선물로 손목시계를 받았어. 넌 너무 기뻐서 운동장 3바퀴를 뛰었어. 이때 친구의 팔을 3번 X자로 교차시킵니다. 너는 손목시계를 학교에 가져가 애들에게 자랑했어.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손목시계를 잃어버린 거야. 너는 손목시계를 찾기 위해 운동장 3바퀴를 다시 돌았어. 다시 한번 친구의 팔을 3번 교차시킵니다. 하지만 손목시계를 찾진 못했어. 너는 다시 한번 공동묘지로 달려가 공동묘지 2바퀴를 돌았어. 마지막으로 친구의 팔을 2번 교차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자 너는 너무 슬퍼서 주저앉았어. 그때 네 뒤에서 어떤 할머니가 아가야, 이리온. 아가야, 이리온. 아가야, 이리온을 계속 말하다 보면 놀랍게도 친구의 팔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가 자신의 팔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 나면 팔이 올라가지 않도록 힘을 주고 감았던 눈을 떠서 강령술을 끝내면 된다고 합니다. 강령술이 끝난 뒤에 꼭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의 등이나 어깨를 툭툭 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혹시나 친구 몸에 남아있을지 모를 귀신을 쫓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가야 이리온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하면 팔이 저절로 올라갈 때의 느낌은 마치 찬바람이 불어오거나 자석이 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가야 이리온을 하는 동안 상대방이 웃게 되면 강령술은 실패하게 되며, 의심이 많거나 기운이 강한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